대사라는 거였었죠. 대사.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추운 날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먹은 음식물은 영양을 얻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먹는 목적이. 그리고 그 영양은 어떻게 얻냐면 결국은 소화관에 흡수해서 결국은 우리 세포에 저장이 되고 그것이 필요한 때 다시 꺼내다가 이제 분해를 하면 거기서 열이 나고 힘이 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불을 떼고 보일러를 돌리고 해서 재가 나오듯 연기가 나오듯이 우리가 숨을 통해서 그런 가스를 배출을 하고 또 오줌으로 해서 또 내보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 과정을 뭐라고 그랬어요? 대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었죠. 근데 우리가 움직이고 일을 하고 운동을 하면은 당연히 에너지가 많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사도 어떨까? 활발해지겠죠? 더 많이. 그러면 에너지를 더 많이 쓴다. 우리가 자동차도 가만히 평탄한 길을 천천히 달리는 것보다는 짐을 싣고 빨리 달리면 휘발유가 더 많이 들죠. 뭐 그런 거나 뭐 똑같진 않지만 비슷비슷한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차는 멈춰놓으면 에너지가 안 쓰죠. 보일러는 안 돌리면 에너지가 안 들어가죠. 그런데 사람은 살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꼼짝 않고 누워가지고 아무 생각도 않고 가만히 있어도 결국은 심장은 계속 뛰어야 되고 소화관도 꿈틀거려야 되고 뇌도 그래도 전혀 안 쓰는 건 아니고 하니까 에너지가 기본적으로는 쓴다고 말이에요. 그 보일러도 예를 들어서 뜨뜻하지는 않더라도 얼까봐 살짝 돌려놓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처럼 한마디로 살짝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있을 만큼만 에너지를 쓰는 상태를 뭐라고 그랬었죠? 기초대사라고 그랬었죠? 뭐 움직여서 쓰는 게 아니고 가만히 꼼짝 않고 아무 생각도 않고 그렇다면 거의 우리가 꿈도 안 꾸고 잠자는 거나 같겠죠? 그래도 잠잘 때도 에너지는 쓰일 거 아니에요. 숨도 쉬어야 되고 심장도 뛰고 그걸 기초대사라고 했죠. 그 기초대사라고 그걸 숫자로는 얼마로 한다고 그랬죠? 숫자의 시작은 1이잖아요. 1. 그걸 1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안 하셨는데요? 네? 왜 했죠? 다. 지난번에 했죠. 그걸 1이라고 하면은 이제 잠을 깨가지고 뭘 생각을 하면 에너지가 더 쓰겠죠. 그 다음에 앉으면은 더 쓰겠죠. 그 다음에 일어나서 걸으면 더 쓰겠죠. 그러면 꼼짝 않고 있을 때 기초대사율이 1이라면 걸어 다닐 때는 2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조금 뛰면은 3 정도가 될 때고 막 달리고 세게 달리고 우리 그 축구 선수들 막 갑자기 속력을 낼 때는 엄청나게 내잖아요.
그때는 한 막 5 정도, 6 정도 이렇게 죽을 똥살똥 달리면 6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느냐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얼만큼 대사가 높아지느냐 적게지느냐 알 수가 있겠죠. 그만큼 운동을 세게 하면 에너지가 그만큼 많이 쓰인다 그런 얘기죠. 자, 근육을 움직이는데 대부분 에너지가 쓰이지만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에너지가 쓰인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 에너지가 많이 들까요? 겨울이 많이 들까요? 그렇죠. 보일러가 그렇듯이 내 몸뚱아리도 여름보다는 겨울에 에너지가 많이 쓰겠죠. 왜? 내 몸을 그만큼 따뜻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체온을 유지하려니까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겠죠. 그러다면 논리적으로 따지면 뭐예요? 여름보다는 음식을 겨울에 더 많이 먹어야겠죠? 많이 쓰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름에 오줌이 잘 나오나요? 겨울에 잘 나오나요? 겨울에 잘 나오죠. 그렇죠? 추우니까 그만큼 피를 빨리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장 콩팥에서 오줌을 빨리 걸러내는 결과 같아요. 그래서 추운 때는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추운 날은 따뜻한 걸 먹으면은 그것이 내 장 속에 들어가 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이유도 있지만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그만큼 보충해 주니까 많이 쓰이는 만큼 많이 보충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춥고 배고픈 게 조금 서럽다고. 추우면 더 에너지가 더 필요한데 못 먹으니까 더 서러운 거죠. 더 배고픈 거죠. 자, 대사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번에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 내 몸에 있는 장기 중에 아주 중요한 장기가 간입니다. 간. 이 담즙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서 지난번에 우리가 소화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위, 소장, 대장 뭐 그런 거 쭉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간도 우리 소화기 계통에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소화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근데 간은 그렇게 단순하게 소화 활동에만 관여하는 게 아니고 관여하는 곳이 너무 많아요. 소화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을 하지만 그 외에도 중요한 일을 너무 많이 한다 이거죠. 그럼 이 시간에는 간에 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간을 늘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더 절실히 아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가슴속과 뱃속은 분리가 되어 있다 그런 말씀 드렸었죠? 가슴 속에는 지금 심장이라든가 폐라든가 식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이제 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위, 간, 뭐 췌장, 소장, 대장, 심장 뭐 이런 게 다 뱃속에 들어있는데 가슴 속을 흉강이라고도 얘기해요. 흉강. 강자를 써요. 강. 우리가 입속을 뭐라고 그래요? 구강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이 공간을 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뱃속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배복자를 써서 복강 하면 되겠죠? 자, 흉강과 복강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다. 무엇으로? 횡격막. 횡격막 들어보셨죠? 자, 횡격막이라는 것은 자, 횡은 가로라는 뜻이에요. 횡. 그 다음에 격은 격리한다, 막는다 그 말이죠. 격. 그 다음에 막은 그냥 껍데기, 막. 횡격, 가로로 펼쳐져 있는 막아주는 막이다 그 말이에요. 횡격막. 그 이 횡격막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우산이 어떻게 생겼어요? 우산이 위로 볼록하고 밑으로 이렇게 오목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몸통이 동그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른쪽 왼쪽은 이제 넓고 앞뒤로는 이제 좁은 그런 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뒤쪽에는 척추가 볼록 흉강 안으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우산이 안으로 찌그러들어 있겠죠. 그래서 그 횡격막이 여러분 이제 손을 완전 깍지를 끼는 게 아니고 살짝만 깍지 껴갖고 손등이 위로 가게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위쪽은 볼록하고 밑바닥은 오목하게 되죠, 손이. 맞죠? 이 상태, 이러고 이제 횡격막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숨을 들어 마시면 어떨까요? 허파가 커지겠죠. 허파, 폐가. 그러니까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 횡격막 밑에는 뭐예요? 뱃속이죠. 복강이에요. 복강. 근데 그 횡격막 밑에는 간이라든가 위가 있으니까 횡격막이 내려오니까 내려 누르겠죠. 내려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장기들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배가 앞으로 나오겠죠. 여러분 숨을 들어 마시면 배가 앞으로 나오잖아요. 맞죠? 들어 마시는데 배 집어넣는 분 안 계시잖아요. 들어 마시면 배가 나오죠. 그 나오는 이유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유가 바람이 뱃속까지 들어오는 게 아니고 폐가 커져. 들어 마시면 폐가 커지고 폐가 커지니까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가. 횡격막을 밑으로 내려가니까 횡격막 밑에 있는 내장을 밑으로 내려 누르니까 내장을 어디 갈 데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앞으로 나오는 수밖에. 자, 이렇게 해서 숨을 쉴 때마다 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게 횡격막이 다시 올라가면 어떨까요? 내장이 다시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배가 들어가는 거고 다시 들어 마시면 횡격막이 나오고 장이 밀려 나오면서 배가 튀어나오고 이제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왼쪽에는 위가 있었죠. 밥통 위가 있었고 오른쪽에는 지금 앞으로 말할 간이 있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자, 여러분 가슴 이 단추 있는 이 부분이 여러분이 가슴 폐의 중간이죠. 이 부분을 가운데
가운데 선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정, 바를 정자, 정, 그 다음에 중간이라고는 중. 그래서 정중선이라고 그래요. 정중선. 그 가운데 선. 이 선을 중심으로서 왼쪽, 오른쪽으로 나뉘어지잖아요. 여러분 단추 있는데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서. 자, 이 정중선에서 쭉 가슴을 그어서 내려오면 어디가 나와요? 명치 나오죠? 명치. 쭉 더 내려오면 배꼽 나오고. 자, 이런 선을 정중선이라고 하는데 이 명치 가운데 선에서 약간 왼쪽으로도 간이 와 있어요. 그러면 왼쪽에 위가 있는데 어떻게 간이 했냐? 간하고 위하고 겹치는 거죠. 이렇게. 간이 위에 윗부분과 앞부분을 서로 겹쳐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겹쳐지는 부분은 조금밖에 안 돼요. 그러나 어쨌든 이 정중선을 넘어서 왼쪽에도 조금 있단 말이에요. 간이. 자, 이거는 대부분 간은 오른쪽이 있다는 건 알아요. 일반 사람들도 다. 그러면 이 가운데를 넘어서 왼쪽까지 있다는 건 모르겠죠? 자, 위에 오른쪽 부분을 이렇게 겹쳐갖고 간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오른쪽으로는 어떻게 간이 있느냐? 여러분 명치에서부터 이렇게 만져갖고 바깥으로 가보면 갈비뼈가 둥그스름하게 해서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돼 있죠. 둥그렇게 갈비뼈 끝이. 아래로는 물렁물렁한 배지만 위로는 가슴뼈, 갈비뼈가 서로 연결돼 가지고 명치에서부터 쭉 따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허리 쪽으로 가면서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 모양이 마치 활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늑골궁이라고 그래요. 늑골궁. 오늘 해부학 용어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으네. 늑골궁. 갈비뼈를 늑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시잖아요. 근데 그 늑골 모양이 여기가 배하고 가슴 사이에 둥그스름하게 오그라져 있는 활처럼 돼 있다 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늑골궁. 우리가 양궁 그런 말 국궁 들어보셨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양궁에서 최고잖아요. 우리나라 민족이 활 잘 쏘는 거 아시죠? 원래 그 고구려를 세운 주몽이라는 그 주몽 들어보셨잖아요. 주몽이라는 동명성왕이라고 하는 주몽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 활을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잘 쏘았대요. 주몽이라는 뜻이 그 활 잘 쏘는 사람에게 붙여지는 이름이래요. 그래.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런 민족의 후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양궁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그 양궁의 경우는 세계 대회 나가서 1등 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국가대표로 뽑히는 게 더 힘들대요. 네, 그렇대요. 왜냐하면 경쟁이 너무 세니까 거기서 이겨내는 것이 더 힘들어요. 이겨냈다면 어쨌든 1등이니까. 자, 이제 늑골궁이라는 말 안 잊어버리겠죠? 네. 활궁자를 써서
근데 이 늑골궁을 따라서 간이 있어요. 그 밑으로까지 간은 내려오지 않고 그 늑골궁을 따라서 거기서부터 그 이상으로 갈비뼈에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하냐면 이 허리 앞쪽까지 와 있어요. 그 간이 그러니까 되게 크죠. 그런데 숨을 세게 들어마시면 이 갈비뼈 늑골궁보다 더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그렇게 힘을 안 줄 상태에서는 이 갈비뼈 이렇게 늑골궁 가장자리에 따라서 그 위로 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횡격막 밑에 바로 있으면서 늑골궁까지 내려온 아주 큰 장기고 무게는 한 1.2kg 그러니까 1200g 이상 되는 거죠. 이 정도 되고 이 젓갈색으로 여러분 그 뭐 돼지 간이니 뭐 그런 거 보셨어요? 돼지 잡을 돼지 잡을 때 보셨어요? 시골에서 많이 옛날에는 뭔 잔치만 한다면 돼지 잡았죠. 요새는 그런 일 집에서 못하죠 그런 거. 그런데 뭐 옛날에는 잔치 한다면 돼지 잡고 더 부자는 소 잡는 거지 뭐. 소 잡는 거 진짜. 그건 아주 흔치 않은 일이고 돼지 잡는 일은 뭐 한갑 때 요새 한갑 때 돼지 잡는 건 미쳤다고 보겠죠. 근데 옛날에 그랬단 말이죠. 한갑 때 그런 거 또 결혼식 때 뭐 그다음 상당했을 때 아무튼 이렇게 빨갛수름한 그런 색깔을 띠고 있고 위는 이제 막 두툼하게 돼 있고 밑으로는 그러니까 밑으로는 이제 대장하고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이렇게 얇아졌어요. 얇아지면서 울퉁불퉁해요. 가장자리 아래 밑면은 왜냐하면 그 밑에 뭐 대장 같은 게 있어갖고 움직이고 그러니까 간이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판판하지가 않고 울퉁불퉁해요. 그리고 그 간 뒤쪽에서 붙어가지고 밑으로 쭉 붙어 내려오는 그래가지고 간보다 더 밑으로 처져 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담낭이라는 거예요. 담낭. 그러니까 췌장은 뭡니까? 예? 췌장. 췌장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그 간 뒤쪽에 붙어가지고 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지 있죠 가지를 거꾸로 매달아 놓은 것 같이 생겼어요. 그 간 뒤쪽에다가 가지 모양 길쭉한 가지 있잖아요. 반뜨덕에 자란 가지야 돼요. 꼬부라진 가지 말고 반뜨단 가지를 거꾸로 매달아 놓은 것 같다. 그러면 그 담낭은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릴 테고 어쨌든 그 간 뒤쪽에 붙어 내려왔다. 그렇다면 담낭하고 간하고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겠죠? 간 옆에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선생님 그게 담당이 쓸개예요? 이 쓸개예요, 쓸개. 우리말로는 쓸개라고 그래요. 그리고 근데 이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게 결국은 이 곰쓸개가 사람에게 좋다고 해갖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과학적으로 보면은 이 쓸개는 그냥 소화에 도움이 되는 거지 그렇게
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간도 오른쪽에 주로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이 나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 것을 좌역, 오른쪽 것을 우역 이렇게 나누는데 좌역은 조금밖에 안 되고 우역이 대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간장 속에는 이제 간세포라는 것이 있겠죠, 당연히. 뭐든지 그 장기를 이루는 세포는 장기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간세포들이 많이 있고 그 속에는 많은 혈관들이 이제 잔뜩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여러분이 이료를 공부하는 그 학생들이 주로 하면 되고, 여러분은 그 간이 그렇게 큰 덩어리로 되어 있는 간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것을 이제 우리 건강검진에서는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이라든지 뭐 지금 마신 차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소화관에서 흡수돼서 일단 어디로 가냐면 간으로 가요. 간으로 가서 어쨌든 처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막바로 그것이 피 속에 전체를 돌아버리면 안 되고, 소화관에서 먹으면 어쨌든 작은 창자에서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것이 막바로 그냥 이 혈관으로 퍼져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것은 간으로 먼저 가게 돼 있어요. 모든 것들은 간으로 간다. 우리가 주사를 혈관에 직접 놓는 거 아니고는 먹은 것은 어디로 간다고요? 간으로 무조건 가요. 직접 혈관으로 가는 법은 거의 없어요. 간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처리를 해주는데, 그 처리하는 것 중에서 이제 간의 기능이 이제 나오는 거죠. 어떤 일을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물질들을 합성한다. 합해가지고 우리 몸에 알맞게 저장을 한다. 그 다음에 분해를 한다. 합성하고 저장하고 분해하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다. 그렇게 하는 말이 일반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죠. 합성하고 저장하고 분해한다. 그런 합성 과정을 하기 때문에 화학 공장이다. 자, 이 말은 그냥 총체적으로 하니까 조금 막연한 말처럼 들리잖아요. 자,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능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자, 간의 첫 번째 역할, 중요한 거. 담즙을 만든다는 거예요. 담즙. 쓸개즙이에요. 이 쓸개즙 아주 쓴 거죠. 쓴 거. 자, 이것을 만들어내요. 간에서 만들어내가지고, 간에는 많은 혈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그 담즙을 싣고 나오는 관이 있어요. 그 관이 간을 빠져나와 가지고 아까 말한 담낭 있죠. 쓸개, 거기에 연결이 돼요.
그래가지고 담낭하고 간에서 나온 관하고 연결이 되고 그 연결된 관이 어디에 연결되냐면 12지장에 연결이 됩니다. 12지장 작은 창자가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간에서 나온 그 쓸개즙이 담낭에 가서 저장이 되고 우리가 밥을 먹으면 담낭이 수축을 합니다. 수축을 해서 밀어내요. 그러면은 거기 담낭에서 쭉 12장에 연결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2장에다 넣어줘요. 그러면 그 담즙이 우리가 먹은 음식물과 더불어서 흘러내려가서 소장에서 이제 소화가 되는데 담즙이 소화를 시키는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먹은 음식물 중에 지방이 있죠. 기름기. 기름기를 소화시키는데 조건을 만들어줘요. 여러분 기름기 싱크대에서 씻으려면 안 씻어지죠? 퐁퐁으로 씻으면 잘 씻어지죠. 자, 비슷한 예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런 식으로 담즙이 음식물에 섞여가지고 이 지방, 기름기가 잘 소화되도록 도와줘요. 그게 담즙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이 담즙은 뭘로 만들어지냐면 우리가 먹은 콜레스테롤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적혈구가 오래되면 이제 피로 없어져요.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비장, 지라해서 부셔버리거든요. 부시면은 이제 그 파편들이 생기겠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담즙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재료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담즙은 무슨 색이냐면 노란색이에요. 네. 예. 근데 이 노란색이 왜 노란색이면 애초에 적혈구는 빨간색이었죠. 근데 이게 이제 변화하면서 색이 바랜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노란색으로 돼버렸어요. 그랬는데 이 담즙이 제대로 소화관으로 보내져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내버려지고 피 속으로 다시 돌고 있으면 노랗게 되겠죠, 피가. 그래가지고 그것이 눈에서 보면은 노랗게 보인단 말이에요. 오줌을 싸도 노란 오줌을 싸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황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담즙이 소화관을 통해서 내버려져야 되는데 안 내버려지고 피 속을 돌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걸 이제 병적으로 왜 그런가를 또 설명하려면 또 한 시간 걸리니까 그 생략을 하고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똥색이 왜 노랄까요? 바로 담즙이 우리 음식물과 섞여가지고 쭉 내려가서 똥이 되니까 노란 거예요. 담즙이 섞여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 자, 음식 먹는 대로 가잖아요. 똥 색깔이 예. 물론 영향을 받을 수 그거 있죠. 그러나 예. 그거는 음식 복선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예. 뭐 이렇게 먹으면 파란 똥 되고 먼 똥은 뭔데 이건 아니고 이제 색깔은 조금 변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러나 대체적으로 노란 것은 거기에 담즙, 쓸개즙이 섞였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줌도 완전히 맹물이 아니고 뭔 색깔이 있죠. 그리고 어떤 때는 더 노랄 때 있고 덜 노랄 때 있고 그렇죠. 그것도 이제 일부가
거기에 섞였기 때문이에요. 자, 피 속에도 담즙이 그 색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담즙은 우리 소화에 관여를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담낭에 쓸개즙이 거기에 고여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덩어리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오래 있다 보면 건더기만 모여져 갖고 그래서 돌이 돼서 담석이 되죠. 그래서 단단해져 갖고 엄청나게 통증이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걸 부시거나 아니면 그것도 안 될 때는 어떻게 돼요? 담낭을 떼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저장이 안 되잖아요. 간에서 담즙은 만들어내지만은 저장해놨다 써야 되는데 당장에 내가 밥을 먹을 때 간에서 나오는 일부만 담즙이 들어오니까 담즙이 부족하지요. 그러니까 고기, 지방 이런 것을 소화를 잘 못 시키겠죠. 그러니까 담낭 수스러운 분들은 고기를 잘 못 드시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간은 정상이지만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 이거죠. 그 다음에 간에서 하는 일이 적혈구, 오래된 적혈구를 파괴하는 일,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는 일이 우리가 먹은 당분들 있죠. 밥 먹은 거, 밀가루 먹은 거, 뭐 설탕 먹은 거 이런 것을 바로 없애면 안 되니까 그거를 다시 합성해서 저장을 하는 역할을 해요. 당분을 저장하는 역할. 자, 네 번째로는 또 단백질을 합성. 단백질을 이제 분해하고 쪼개고 해서 소화를 했지만은 그것을 또 다 써버리면 안 되고 저장을 해놓으니까 다시 단백질을 합성해서 저장을 한다 이거죠. 또 그 다음에 하는 다섯 번째 역할이 지방을 대사한다 이거죠. 간장, 지방을 녹여서 분해도 하고 저장을 해서 보관한다. 이런 역할을 또 한다 이거죠. 자, 여섯 번째는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이라는 것은 기름에 잘 녹는 그런 비타민을 말하는데 그 비타민을 갖다가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먹을 때만 비타민 섭취하고 없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비타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해독작용이죠. 간장, 우리 몸에 들어온 아주 해로운 물질들을 분해하고 또 그 해독시키는 무해한 해롭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해갖고 우리 몸에서 배설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여덟 번째 역할은 혈액량을 조절한다 그랬는데 그 간에는 혈관이 많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가 별 문제 없을 때는 피를 많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무슨 사고가 나서 피를 많이 흘리게 된다면 간에서 방출을 해놓은 거죠. 방출해서 피를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혈액 성분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혈액 성분이라는 건 세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혈액은 피보다 물보다 진하다.
이제 피가 누르다지나다 그 이유는 단백질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아미노산을 이용해서 혈장 단백질을 이렇게 만들어내요. 여러분 흔히 많이 들은 주사 많이 맞고 하는 알부민 이런 거 같은 것을 그 간에서 만들어내요. 아미노산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피가 바깥으로 흐르면 응고에서 지혈이 돼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 혈관 속에서 흐르는 혈액이 뭉치면 안 되잖아요. 항상 그 묽은 상태에서 흘러야 되니까 혈액이 응고되지 않도록 하는 헤파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요. 헤파린. 자, 그 다음에 요소라든가 요산 이런 부분을 갖다가 단백질을 분해해 가지고 요소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요소하면 떠오르는 거 딱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비료로도 주지만 우리 오줌은 어떻든가 찌린내 나죠? 그 찌린내 나는 거 요소라는 거 암모니아 이런 것이 들어있기 때문인데 단백질을 분해하면 그 찌꺼기가 요산이 돼요. 그것을 간이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2번째로 체온 발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근육이지만 간도 따뜻하거든요. 왜 간이 따뜻할까요? 아까 그와 같은 우리 몸에서 엔진 역할을 하듯이 그렇게 막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계속 하니까 일을 많이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열이 나죠. 그래서 체온 발생을 하는 역할도 간에서 한다. 이렇게 하고요. 좀 어렵고 딱딱하고 재미없죠? 그냥 좀 쉬었다 할게요. 너무 신기해요. 네. 갈게요. 오늘 갖고 온 거는 크롬 하프라는 건데 이렇게 거의 네모난 거예요. 근데 그 한쪽 귀퉁이 왼쪽 귀퉁이를 잘라내니까 마름모꼴 비슷한 거기에 이렇게 줄이 36개 이렇게 달려있는 건데 그걸로 해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니까 뭐 교회 다니시든 안 다니시든 어쨌든 크리스마스 그 분위기니까 그 곡을 한번 한두 곡 들려드리고 갈게요. 네. 그 여러분 크리스마스 산탄곡 하면은 그 고요한 밤 고르판 밤 뭐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누구나 다 아실 거라고 그러고.
좀 그거 한번 해볼게요. 강의를 마무리를 못하고 네, 차가 자, 그래서 다음에 이제 하면 이제 올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22일 날 그때 뵙도록 하고 그 감기 들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예. 뵙겠습니다. 예.